하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물 의원님. 네, 오명물입니다. 지난번에 부장님 7월 1일 날 집중호시 삼성생명 앞에 영유시 돼가지고 긴급 조치해서 아주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난번에 평택역 앞에 악취 문제 바로 처리한 거죠? 네, 바로 그 이튿날 처리했습니다. 그래 덮었습니다. 네, 아주 그냥 너무 감사해서 내가 네.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그 청북구 수질보호센터하고 우리 평택시 다 입원된 거죠? 네, 다 이관됐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LH 공사하고 우리 그 인수 과정에 연말쯤에 그 이제 그 테니스장을 좀 건립해지기로 했거든요. 테니스장이요? 그 테니스장 있어요. 네. 아니 테니스장이라 그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네. 거기를 좀 어떻게 좀 보고 좀 한번 좀 검토 좀. 네,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5성 그 27쪽에 5성 공공 하수처리 시설 거기는 뭐 협상이 아직 좀 덜 된 건가요? 예, 여기는 지금 현재 재원협의 중에 있고요. 한강 환경요청하고 그리고 지금 조달청에서 12월 21일 날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면 내년 2월경부터 그 관로공사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해주시고. 네. 그다음 이제 28쪽에 이제 뭐 지난번에도 저희 그 주민들 그 민원이 들어갔겠지만 그 상하수도나 가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시골 같은 데는 그 미분용 지역이 땅이 많잖아요. 네, 사유지가 많습니다. 사유지가 많죠.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 사용 승낙을 해줬는데 뭐 다시 그 재공사를 하려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사용 승낙하면 그 횟수가 하나인가 아니면은 영구적으로 한 30년까지 할 수 있나? 그걸 한번 검토했습니다. 사유지를 동의받아서 그 관로를 매수한 후에 그 도시 자연 취락 지역에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돼서 관로가 매설될 경우에 그때 추가로 매설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계속 이렇게 사용성만 매번 그냥 예, 이용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그래서 해야 좀 됩니다. 아마 그 농촌에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뭐 한 70년대만 해도 그냥 땅값이 쌀 때는 그냥 뭐 사용 승낙을 해줬지만은 요즘은 뭐 땅값 비싸니까 사용 승낙 네. 해줘도 또 찾아가는 사례가 있는데 좀 어떤 기비 좀 검토 좀 해주셔서요. 그좀 그 관로 좀 묻는데 애로사항을 좀 해결했으면 네, 예, 알겠습니다. 한 것이 바랍니다. 30쪽에 이제 청북이나 이제 오성 쪽에 주진 쪽에도 이제 그 기주변 사업이라서 BTR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네.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좀 약간 멀리 떨어지는 그 집들은 어떻게 나고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30쪽에. 30쪽이요. 예, 예. 진이 충북 오성 이쪽에 지금 예. 마을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좀 예, 용역 중에 있어가지고 11월 그 지난주에 공법 선정해서 내년 상반기에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하반기부터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평성 그 저기 동부 쪽에 노아리 평공 쪽에는 그 용역 다 끝났나요? 설계 먼저. 평성 지난번 저 남산 1, 2, 추팔 1, 2, 노아리, 평국리, 신국리, 근내리, 대사리는요. 예.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 용역에 예, 들어가 있어가지고 홍보 하수 처리장으로 연계돼서 처리될 겁니다. 지금 그 공사는 언제쯤 될까요? 이것도 공사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하반기부터. 예. 예. 음. 37쪽에 끝으로 이제 37쪽입니다. 뭐 지금 뭐 하수 공공시설이 이제 7개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나홀로 아파트들 있죠요. 네, 있습니다. 거기 지금 몇 개나 되고 있나요 지금? 태평 아파트 비롯해서 지인이 쪽하고. 태평 아파트는 이제 고덕 통합 처리장이 건설이 되면 예. 그걸로 연계 처리되게끔 기본 계획 변경 이번에 됐습니다. 예. 연계 처리할 겁니다. 영화 아파트하고. 이번에 그 영화 아파트 뒤에 거기 1880대 된 거. 예, 또 새로 들어온 데 있죠. 네. 같이 연계해서. 예, 예. 잘 됐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집중하는 의원님. 27조 5종 공고할 하수처리 시설 그에다만 이거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혐오 시설로 평가하죠.
이런 거 들어오면 안 줘야죠. 네, 안 좋아합니다. 안 줘야지. 네, 안 좋아하는데 일단 뭐 그쪽엔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 동의가 된 거기 때문에 그 어떻게 동의했어요? 뭐 거기에 이제 지역 주민들 편익 사업을 좀 넣는 거로 해서 뭐 넣어주는 이제 축구장하고 축구장 들어갔어요. 축구장? 네, 축구장. 축구장 나중에 들어가는 거. 규격은? 규격은 국제규격이 뭐? 아, 국제교육은 안 되고요. 네. 그 동아리들 네, 네. 국제교육은 안 돼도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축구가 가능하도록. 그러면 이런 이제 공학처리 시설이 되면 바운다리가 안중까지 포함돼요? 안중업도 일부 들어갑니다. 네. 왜 제가 그 지도하자면 안중국 개발 6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미군 부대 반경 3km가 돼요. 근데 거기는 안 해줬다고. 그러면 선도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이쪽을 해도 가까운데 송담중을 할 때 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질의해보니까 5호선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들어가게끔 해준다 그러더라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대반육리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그 어디로 하는 거지? 요거는 현덕으로 들어갑니다. 네, 현동으로. 예, 예. 내년 하반기에 공사 들어갑니다. 내년 하반기. 예, 예.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네, 네. 그런 거를 근거리 가까운 쪽으로 네. 유도시켜줘야지. 네, 현덕으로. 예. 그다음에 28쪽에 미군기지 주변 소규모 하수 공사 이거 다 끝났어요? 이게 올 12월이면 끝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지역구 같은 선덕은 반경 3km가 안 넘어도 그 관로가 그리 지나가서 관로가 현재 지금 그 이 K6하고 K6 공관로가 관련해가지고 지나가가지고 그 주변 밀집지구를 지나가면서 그 밀집지구 지역 주민들 혜택을 하나도 못 봐. 지금 K6 해가지고 덕목 3, 4, 5리 대한 1, 2, 3, 4리가 이 공사를 해가지고 현덕으로 지금 들어가고 현덕에 있습니다. 40개 부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지 주변에는 했는데 기지 주변을 안중 시원한 택지에서 가면서 본갈로는 지나가. 근데 그 밀집 지역을 그걸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그런 경우는 그걸 해줘야 되잖아. 그 어느 말에 그렇습니까? 어느 대할 1, 2.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K6에 요번 이 K6 미군기지 초규모 편익시설 사업에 덕목 3, 4, 5리하고 네. 대한 1, 2, 3, 4리가 그 현덕으로 들어갑니다. 현덕으로. 아니, 현덕 동이나 덕목 그 기지 덕- 주변에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받고 있습니다. 그 대할리는 못 된 대한이 다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예, 예. 그 공사 끝났어요? 예, 다 끝났습니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30쪽에 용천마을 하수 정비공사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그 포우승 읍사무소 주변 바운다리 상류 지역에 네. 방점 사업하면서 하수업을 해줘야 되잖아. 그 주거 지역이 많으니까. 그 한번 설명회 갔을 때 하청과 하수과 그 다음에 요거 전공사 이렇게 설명회를 가졌었는데 그 소하천 그 용역경찰과 프로를 때렸어요. 거기 해당이 안 된다고 길이가 짧다라가지고 그런 거 배수한 거 사업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거기가 주거지역이면서 건축물 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안 내줘요. 그럼 거기 주변에 포수 읍사무소가 있어. 그 포수 읍사무소 우수관은 어느 데가? 그 한번 실태 파악을 한번 한번 해보세요. 보수 읍사무소 우수관이 어디로 내려가나? 현재 그 내기 1, 2, 3, 4리가 거기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방림이요, 방림이에요. 예, 방림 2, 3, 4리가 예. 현재 그 비공개에 반영이 안 돼가 있어가지고 예. 현재 그 하수도 법으로 저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별도로 그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죠. 예. 그 문제 어떻게 했죠? 그럼 이제 지금 1단계는 안 돼갔기 때문에 2단계라든가 3단계 포함해가지고
별도로 하수정 사업을 해야 됩니다. 1단계, 2단계 한다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고. 주민들은 목마르게 기다리기는데 거기다 건축물 항해하고 신고해서 건축 지려면 불호를 때린다고. 건축했으면 자기 그 개인 하수처리라든가 정화지 묻어서 건축. 근데 받으시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 하수 정화 취소를 하고 또 내려가잖아. 네. 내려가는 지점이 다 사유지요. 나눠서 해야지 어떻게. 그 배수관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요. 용지 배수관로 다 눈으로 흘러흘러 자연길로 내려가는데 기존의 불합들은 어쩔 수 없어. 근데 새롭게 신축해놓은 건물은 힘들다 이거요. 그 주민들이 뭐라 그러면 그 변호사무소 충사는 어디 내가 조사를 파악을 해야 돼. 거기다가 더 꽂으면 되니까. 그것도 눈 자연 배수로 나가는 건 눈. 방님이 한번 나가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곰도 한테가 깨우러 됐어요. 근데 여기 실행이 안 되니까 행감 때나 업무 보고 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이게 장기적으로 예산 반영을 빨리 해서. 예, 장기는 제가 의원대 7년 됐어요. 7년이면 항상 한 번만 에 바뀌겠네. 이게 여건이 이제 안 맞다 보니까 뭐 기본계획이 반영이 의원님 아닌 것 말씀 같습니다. 같은 게 충분히 알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마을이고 뭐고 이제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 이제 그쪽에가 기본 계획이 미반영이 됐는데 하여튼 그것도 이제 향후 우리가 반영되도록 행정적으로 얘기를 저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면 우선 집중 뭐 선택 해서 한다 그러잖아. 집중과 선택을 해서. 그래도 예산 반영을 해줘야지. 예산 반영을 이제 해줘서 지금 하다 보니까 구락별로 아니 또 용역을 이제 해서라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용역도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승도 뭐 계획대로 해나가고 있고 호중에 하수 저기 BTS 아파트가 하나도 없어. 원정이 다 끝머리만 두 개 불하고만 돼 있고. 그렇다고 저기 금년도에 용역비 세웠어요? 원정 사리오리. 사리 우리 지금 추경에 용역비 세워가지고요.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예. 공사 내년 할 겁니다. 그 보석이 62개 불하게 62개 불하. 예, 포장이 이제 포승이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정비가 안 돼 있는데요. 나홀로 아파트도 빠져있어.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주가 선택을 해서 항상 우리 집행 공무원이 얘기를 집주가 선택을 해서 예산 반영을 해주기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아파트 얘기를 했는데 그 반도 아파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고도 처리하고 있어요? 그 저기 어떻게 그 사업 예산을 해서 그 저 공단 쪽으로 내려보내게 해주세요. 방님 우리의 포동입사무소 옆에 단림 아파트가 보승읍에 있는데요. 네. 이것도 향후에 지금 현재 반도 아파트는 포승합 처리로 들어가는 거로 지금 저희가 기본 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도 또 가까워요. 예, 길로 예. 넘어 뚫어주면 돼. 길에서 넘어가면 뚫어주면 예. 되는 걸 왜 쉬운 건 아니죠. 같이 다른 지역하고 그리고 아파트 연계 주민들이 길 건너면 가야지만 뚫어주면 된다는데 그렇게 쉬운 걸 안 해주고 고수처리 시설에서 아파트에서 사보고 조금씩 부담을 시키려고 해요. 요 문제는 기본 계획 반영이 됐기 때문에 국비를 저희가 고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워낙 사업비가 많이 언제 들어가기 받은 때문에. 거예요? 작년에 받은 거예요? 아니 받아야 된다고요. 앞으로 향후에 계획.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그 나홀로 아파트 주민들이 대책기고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간담회 비등이동 동사무소 간담회 되고 뭐 국회의원 시절에도 같이 모여서 국비 지원해달라고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반도 아파트 설명했대. 반도 아파트는 거래가 가까우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요번에 2015년도에 기본 계획 반영됐으니까요. 이제 또 이제 그 국비 신청을 해가지고 그거 저기 추진하겠습니다. 공국 저기 그 저 뭐야 고수처리 시설 안 해도 벌금 낸다며. 그 예산이 3억 5천 들어간대. 수질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감에 들어가서 우리 시간 이제 공대 설계나 또 변경을 할 때 상수도가 됐던 하수도가 됐던
표지판 붙여주고 지역 주민들한테 이 설명을 해서 본관로가 어떻게 들어와서 이관로가 비용 부담이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러한 그 설계 전에 지역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라는데 그 이번에 그 내기 3리 그 상수 들어가면서 상수 들어갔지 요 공사해지요. 그 문제점 없어요? 지금 그 농로 쪽에 그 농수로 그거만 마무리되면 이제 마무리되는데 그게 올해 마무리 안 돼가지고 그러면 그 저기 마을 주민들하고 설명회 한번 가셨어요? 주민 저 공사 착공이 됐는데 아니 주민 설명회 한번 하냐고 예, 하기 전에 예. 저기 뭐래요? 설계할 때 하고 아마 그 공사 들어갈 때는 그냥 지구들이 가서 이렇게 할 겁니다고 했다며.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특별하게 해놓은 건지 송수 공기업 특별하게 해놓은 건지 내가 이깔로를 돈을 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늦어진 거예요. 그럼 그런 것이 시에서 해주려면 공기업 특별히 해주려면은 뭐 상수 계량값만 낸다. 본갈로 다 뚫어주고 여기 입정갈로 다 해준다. 라고 설명을 해줘야 그분들이 시의회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우리 평택 씨가 좀 잘해주는 거나 그러한 호감들 가끔 만들어줘야지. 그래 전혀 주민들이 몰라. 아무것도. 주민 설명회 때 다 설명을 해가지고 했는데 아마 그 이장만 알아. 이장만. 예, 아마 저기 설계 때 하고 아마 그 공사 때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공사 일이 때는 있으면 추가를 하겠습니다. 현장 조사를 살피시고 디렉터 동네 마을 이장님들 대표들 다닌 사람들하고 현장 조사를 하고 사유재산이 사유재에서 못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도 사유재산 동의를 받고 해서 그렇지는- 골고루 혜택을 받게끔 해줘야지 어느 집은 상수들 어느 집은 안 들어가고 이게 시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그래요. 웬만하면 시골 사람들이 힘이 좋아요. 그래서 이웃이기 때문에 가스하고 상수하고 달라. 가스는 안 해주려고 해도 상수를 해줘. 네. 사용신나서 해줘요. 설득시켜가지고 다 넣고 있습니다. 일부 안 들어간 부분은 이제 강력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직접 만나서 저희가 설득시켜서 물 주는 건 나중에 다 승복을 하시고 이렇게 변경이 됐던 새롭게 사업을 할 때 설계를 했던 지역주민의 저기 설명이 다 안 나옵니다. 그래도 70, 80% 나오잖아요. 그럼 안 나온 사람들 전파가 돼서 설득을 해서 평택 씨가 우리 마을에다 이렇게 호감도 좋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평택 씨의 어떤 평가 점수 많이 올라가는 거지. 하여튼 더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유행대로가 뭐 단어가 뭡니까? 소통 아니에요, 소통. 알겠습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장님 그 사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실질적으로 매년 행감 때 나옵니다. 안 나오게 얘기 좀 해달라고. 안 나오게. 네, 알겠습니다. 네. 각 부서마다 각 바다마다 다 이런 얘기가 나와. 심지어는 그 주민들이 뭐래죠? 평택시 공무원은 책상에서 설계해놔봐. 현장에도 안 나오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런 얘기들이 다 지역 시의원들한테 다 들어갑니다. 다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것 같죠? 다 알아요. 누가 어느 과장이 와도 다 압니다. 우리 의원들이 많이 참고 그래서 그러지 그 하나하나 짚어나가면 한두 것도 없어요. 네, 지금 어쨌든 뭐 시민들이 눈높이가 대단해요. 저도 이제 와가지고 그런 의원 말씀하시는 것들을 많이 느껴서 저희가 이제 또 직원들하고 이제 과장들 회의할 때 늘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히 그 우리가 사업할 때는 그 사업 같은 것들을 읍면동에서 알려주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반드시 설명하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우리 평택시 상수도가 확대된 것이 AI로 인해서 많이 확대됐잖아요. 국비 지원받아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기를 해주고. 그래서 그러한 장점적인 거는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줘야 돼.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수 의원님. 지금 이제 뭐 국가가 지나갔지만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우리 평택에 이제 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돼요? 98.5%죠.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농촌 지역이었을 때 그리고 이제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단위 상수도 같은 게 마을 상수도가 안 들어갔던 데는 어떻게 보면 마을마다 이제 우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우물 좀 파악한 게 있나요? 이제 우물 관리가 아직도 우물 텍스파트로
없죠. 어떻게 보면 그게 기본이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한 2, 30년 전까지만 해도 동네마다 자연부라기는 마을 중간쯤에 이제 마을 우물이 있고 또 지금 이제 그 우물 정제 제도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지내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제 물의 중요성은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어디도 어떻게 됐든 물 부족 국가잖아요. 그래도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상식성이고 뭐 수도는 먹지만 우물 못 먹. 그걸 방치를 하다 보니까 방치하니까 못 먹게 되는 거거든요. 우물 먹기는 사실 이제 지금 뭐 지금 먹는 동네도 있어요. 대기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우리 수도권 지역, 우리 평택 지역에서 우물 먹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사실 그런 그 전통을 이어간다면 사실 문화 쪽에서 그러니까 문화도 하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제 뭐 상수도만 이 수도까지 쓰는 게 아니고 원천은 어떻게 돼서 지하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뭐 재난안전관과 이제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그거하고 틀리게 또 우물이라는 것도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어떻게 좀 특별하게 아마 자연부하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어차피 폐쇄됐다가 봐요. 폐쇄 안 된 곳이 있어요. 또 그런 거를 좀 어떻게 보면 좀 유지관리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지금 상하수 사업소에서 좀 발굴을 해서 그런 걸 좀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관리를 또 해보려야 되기 때문에. 아니 지하수 관리는 어차피 그거를 거기를 지금은 방치했으니까 안 되지만 관리만 해준다 그러면은 그거는 동네에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네가 의지가 없는데 우리가 그걸 보존해 줄 필요는 없는 거고 자연부학에서 그런 걸 관리를 하고 또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약수터를 이제 딴 데서 약수터는 저희가 두 개서는 우리 저희가 관리해, 수도까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약수터. 어디 거예요? 지금 장군 약수터하고 그 저쪽 그 운남 쪽이 운남원 약수터라 가지고 두 군데 운남 약수터는 이제 사이즈에 걸려가지고 이 철책 처벌해가지고 물 근원을 뺐기 때문에 이제 이용할 수 없고 지금 장군 약수터 그 공원에 그 산책에 있고 하나 남았는데요. 그 약수터도 이제 딱 두 군데에서 증가되는 건 없고. 지하수의 근원이 그 우물 관리는 건 의원은 처음 저기 얘기 듣는데. 그럼 이게 아마 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이제 읍이나 이제 면 단위들에 이제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해서 우리가 한 군데 한두 군데 한번 시범적으로 그걸 이제 보존 차원에서 이렇게 좀 갖고 놓으면은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옛 정치 아니겠습니까? 송타 지역이 아마 동령 쪽에 그 협정인가 그 아마 그런 식으로 다 관리해가지고 거기에 해다가 지금 네, 이제 해가지고 해마다 이제 없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애다성이 있기 때문에 중막 쪽에 좀 해고 지금 이제 오령동 거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방치되는 게 많아요. 이제 그 주민들은 이제 방치되기 때문에 이제 관리가 좀 어렵겠죠. 관리를 할 수가 없죠 지금. 그걸 좀 시에서 관리하기는 좀 그러니까 좀 특별하게 지정해서 약도 운영 쪽으로 다 하지 않는 한은 지금 우물의 형태가 갖고 있는 걸 그걸 한번 현황화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28쪽에 이제 지금 미군기지 주변 이제 소규모 합수 공사를 이제 거의 다 이제 완료가 됐는데 지금 석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혜택 되고 있는 거죠? 석탄은 100%다 정비가 됐습니다. 100%가 어떻게 됐어요? 석탄이 어떻게 100%가 됐어요? 금각 1, 2만 좀 남아 있고요. 저쪽 내철이나 이런 거. 예천 1, 2는 지금 소호람 소규모 하수 처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지금 거기서 처리됐어요. 소호람 형님. 소호람 2, 3, 4리가 소호람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로 근데 그 내천 용량이 좀 한도가 있어서 그 기업들 거는 못 들어가잖아요. 현재 뭐 기본계획상에 맞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근데 지금 양을 소호람 이제 삼리 쪽에 있는 고도의 그 집단화된 지역이 있죠.
공장 밀집지역. 근데 여기 공장 밀집 지역은 지금 여기다가 하는 처리. 아니 그러니까 동네 이제 그게 어떻게 용량이 한계가 있으니 그걸 또 못 받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상무시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또 수소람 합리에 있는 그 공장 밀집지역 거는 못 받아서 거기에 증서를 못 했는데요. 그게 공장에 대한 그 자체에서 공장에서도 어떻게 됐든 거기 뭐 기숙사가 있건 거기에 갖고 처리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용량이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 서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외곽 지역은 지금 다 이제 소규모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금암리나 이제 뭐 예, 예. 마들이나 휘아리 같은 경우에는 예. 뭐 기본적인 처리를 하지만 예. 근데 지금에 와서는 본의원은 잘못됐다고 봐요. 좀 더 크게 증서를 하던 아니면 차라리 더 좀 해서 그걸 갖다가 지인이 처리장에다가 연결을 시키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작게 한 거예요. 진짜 동네에 맞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서탄 같은 데는 소외되는 거야.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처리장 제대로 해갖고 뭐 공원화를 맨날 뭘 했는데 거기는 공원 둘째치고 차도 될 수 없는 진짜 그 인구에 진짜 어떻게 보면 외주 오지마을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330톤짜리인데요. 이제 앞으로 그 환경부에서도 연계 처리하는 쪽으로 처리장으로 그게 앞으로 어떻게 보면 예, 우리가 예. 차라리 1, 2년만 톤만 줬으면은 아마 진위공공 하우처리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네. 있어요. 앞으로도 향후 방향이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 처리한 쪽으로 한번 검토를 좀 그러면 하고 나중에 어떻게 보면 그 처리 비용 같은 거 덜 들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성급하게 진짜 나눠서 한 거예요. 예. 지금 사탕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작해서 동네마다 해놔도 동네마다. 근데 그게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냐? 안 되거든요. 지금 서탄에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리도 금암하고 사리하고 수월함 예. 3개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든 뭐 진이 같은 경우에도 여기 뭐 서탄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지역이지만 진이 같은 경우에는 셀타가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걸린 지역이 그 이제 뭐 진이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남리가 이제 일부가 걸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3km 딱 넘어가는 데는 3.1cm 되는 데는 이게 안 들어가요. 못해요. 그러면은 주민들이 그걸 이해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차적으로 시에서 바로 투입되게 해갖고 확장을 해서 동네만큼은 들어가게 해야지. 그 바운더리에 들어가 있는 동네. 네, 그 봉남 1, 2, 3리하고 가구 1, 2는 현재 저기 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 하반기에 공사가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몇 년이나 뒤쳐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또 뭐 지금 준비는 하고 계시지만 하고 있지만 그 K55 주변이라는 게 최고 가까운 데가 어디요? 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K55하고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냐? 서탄, 송탄이죠. 신장동이죠. 예, 신장동.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됐어야 되는 거야. 네. 신장동은 뭐 어쨌든 뭐 올해 12월달에 선정돼서 내년부터 2월부터 공사.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벌써 끝나갖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 뭐 송북동, 신장동, 서정동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네. 지금. 거기 뭐 재정비에 들어가 있었다가 이제 해제되니까 국비를 받으려니까 좀 이제 시간이 좀 됐는데. 워낙은 K55 주변이라 그러면 최고 먼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곳이 지금 이제야 된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더 어려운 거.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기재 이전 그 사업으로도 받는 게 아니잖아 지금. 가까운 데부터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이건 뭐 법상에 이렇게 걸려서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거 다른 모으고 했던 사업에도 지역 주민들한테는 전체적으로 우린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하수도 이제 정비공사 하면서 보면은 이제 뭐 설계병동 경우도 워낙 이제 뭐 대규모 뭐 몇백억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하다 보면은 뭐 민원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전 검토 못한 거 있는데 기본적인 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여기다가 다 설계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뭐 수의계획을 하는 게 입찰을 보잖아요. 네. 입찰은 어떻게 보는 입찰은 뭐 계약법에 계약법을 보잖아요. 그럼 네. 뭐 85%가 됐던 90%가 됐던 어떻게든 100%에서는 한참 한 10몇 %는 여유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 설계 변경 해갖고 다 맞춰 놓으니까 다 증액이 되잖아요. 일부는 가문은 있지만 그건 뭐 정사람에서 감이지. 그러니까 입찰이라는 것은 어떻게 됐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경쟁 입찰해서 적당하게 해갖고 좀 밑으로 좀 승대해서 낙찰이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뭐 진감이 뭐 설계 변경해서 뭐 100억, 몇백억짜리 사업은 기본 뭐 10억 뭐 이런 게 설계 변경이 돼. 그러면 나중에는 거의 뭐 예산 세운 거에 거의 맞게끔 또 되더라고요. 어차피 뭐 계획해놓은 예산 세웠으니까 뭐 쓰는 거는 뭐 저기지만 입찰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 같아요. 네, 또 아까 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제가 설계 단계부터 검토를 잘해서 어떤 최소한 뭐 설계 변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다른 국회에서도 이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지역 이제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특히 이제 뭐 지역 업체, 중소기업 업체들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우리가 이 뭐 조례상에도 있어요. 어떻게 됐든 뭐 구매를 좀 이왕이면 다운치마라고 지역 업체를 좀 생각은 해줘야 되겠죠. 뭐 기술적인 거 딸린다 그러면 뭐 그거는 뭐 일부의 가치도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지역에서 검증도 되고 어떻게 됐든 또 지역 사람들이 거기서 또 일자리도 있는 거고 네. 그런 차원에서는 우대는 해줘야 돼요.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게 아까 의원님도 그런 질문을 해주셔서 하여튼 뭐 그건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앞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좀 검증돼. 그래야만이 우리 지역에서 여기서 우리가 지역의 관내에서 소비가 돼야 밖에서도 이렇게 경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진짜 뭐 일방적으로 좀 들어왔는데 기술적이나 이런 거에서 좀 문제가 있고 했는데 해주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검증되고 하면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는 네. 지역을 우선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올 여름까지는 굉장히 고생을 하신 이 BTL 사업인데 지금 뭐 이제 민원이 이제 뭐 900건이 넘게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뭐 악취 발생, 이제 뭐 수량 불량, 뭐 주택 침수, 뭐 배수 불량인데 이게 이제 조치 안 된 거, 포장 불량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조치가 가능한 거잖아요. 이건 뭐 완료 예정이지만 또 이제 배수 불량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다 안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지금은 다 조치를 했습니다. 이거 자료 제출 낼 때 안 된 건데 지금은 다 조치를 했어요. 이 뭐 포장 불량이 되는 것은 뭐 집안이 뭐 저기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 이게 뭐 전체적으로 그냥 까였으면 덜 생기겠지만 그 부분적으로 이제 파트에서 하다 보면은 생긴다고 보지만 지금 이제 최고 문제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배수 불량하고 악취 발생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응급 조치는 뭐 배수 불량 같은 경우에는 응급 조치는 됐겠지만 이게 계속 반복될 거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처는 뭐 어떻게 봐요? 항상 뭐 관리를 철저히 해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관을 받았잖아요. 아니 저기 줬잖아요. 이차로 줬잖아요. 이제. 네네. 운영업체 사고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뭐그 계약 조건에 뭘 다루신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시공업체에서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가지고 지금 운영업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 소요 비용은 저 시비에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다 부담 해결이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그거 이후로 이제 그 기간 하자보수 기간 끝나고 이렇게 또 민원 들어온 거 있나요? 지금 아직 하자부수를 지금 하고 있는 기간이고요. 아직요? 예, 정식으로 저희가 하자부수 정리를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줬어요, 예. 아직? 그래서 아마 올해까지 12월까지 한 30건이 남아 있는데 그게 정리가 그걸 다 되면 끝나야 끝나야 하자부수 처리가 되고 나면 운영업체 정식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운영업체가 그 유지관리 들어간 비용을 다 부담하고요.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게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 그런 거는 이제 시공사가 또 별도로 또 해주기로 이렇게 내부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얘기해요? 아니면 어떻게 뭐 쓰신 거예요? 문서상으로 좀 받은 게 있습니다. 문서상으로요? 네. 우리 악취 발생 또는 악취 발생도 다 그렇게 지금 다 근데 조치를 이게 했습니다. 악취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냄새가 좀 역겹다 정도 해야 되는데 그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계 갖다 또 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거를 민원을 해결을 했다고 보는 건지. 현재로는 뭐 악취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 게 지금 민원은 안 들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데요. 예. 현재로는 좀 그 민원이 많이 원인을 뭐 가서 보면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거기 사시는 분들은 그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하수난 거 사업하고 나서 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희가 악취 발생 114건 했는데 지금 조치를 다 했거든요. 악취 발생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11월 달에 뭐 악취 발생 나온다고 신고들은 없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덜 하겠지만 악취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온도가 이제 올라갔을 때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름철. 네 그렇습니다. 그때가 좀 할 때 또 그때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계절별로도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고요. 하여튼 그 저기 민원접수대에서 주최현황 네. 그좀 자료 네. 그거 좀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어떤 타부서에서도 이제 뭐 지금 재래시장 이제 그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뭐 저번에도 이제 본목대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됐던 하수관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예산으로 바로 해도 그건 어떻게 보면은 하수 전문부서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통복시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성북시장은 안 했어요? 진짜 그게는 그쪽하고 하수 저희한테 뭐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마 거기서 거기는 어떻게 됐던 뭐 토목직이 있어도 그 전문이 아니고 거기에서 처리해갖고 바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또 그 앞에 있는 것까지는 연결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그쪽에서 자체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고 민원이 지금 하수 민원이에요. 연결이 됐네 안 됐네 거기 또 역류가 되고 지금 그걸 이관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어요. 처음엔 이관도 안 받는다 했던데 그러면 당연히 이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지? 그럼 누가 관리해 그거? 이관은 받는데요. 이제 아마 그 보완이 아직 안 돼가지고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완이 안 된 게 이유가 뭐냐면은 틀려서 그래요. 네, 의원님 먼저 번에도 말씀하셨으니까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어쨌든 그 사업이 저희 이제 통복시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사업 기간이 돼서 이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했는데 통복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 토목직도 있고 자기들 그 공기라든가 또 회계 전출 같은 상의 문제가 이제 기간이 오래 좀 시일이 걸리니까 아마 자체적으로 이제 사업을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근데 그 사업이 빨리 됐느냐 그것도 아니거든. 이제 더 이제 저희한테 그렇다고요. 그 과정을 하수도 통해서 하는 것도 그거 같은 터키도 그냥 다 통으로 한 네. 사업이 아니거든. 이게 별도니까 지들끼리도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야기가 되는 거라 이제 뭐 다 해서 하신다니까 이제 다행이지만 이제 그런 거는 부서끼리 국끼리 해서는 내 몫이 아니면 예산 저기 해도 넘겨줘야 돼요. 그리고 또 그게 내일이나 받아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모같이.
네. 조치하신 위원님 계십니다. 그 개인 하수 처리 시설 효율적 관리해갖고 이 38쪽에 있는데 뭐 BTL 사업하면서도 제일 우려했던 사항이 뭐 공공주택이든 개인주택이든 뭐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일반 상업지역도 이게 음식업 하는 데가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그 기름들 내보내갖고 그 스케일 껴갖고 나중에 그 막힐 우려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뭐 고깃집 같은 경우 뭐 오리탕집, 뭐 보신탕집 뭐 이런 등등 해갖고 거기서 기름을 갖다 그냥 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한 대책들은 뭐 어떻게 별도로 세워보신 거 있나? 저희가 그 민원을 받아서요. 저희가 그 많은 그 수용가를 일일이 가서 CCTV도 미는 어려운 사람이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들어가 CCTV를 촬영해서 그때그때 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해요? 이렇게 준설을 해주는 상황이죠. 준선만 한다고 그게 될 문제인가 그게? 그 연중무휴를 내보내는데 그거 어떻게 뭐 한두 번 나가서 준선해도 될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다른 시설을 갖다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기름 같은 게 식당 내부에다가 식당 내부에서 자기들이 그거를 안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하면 하다 보면은 그 영업하는 데 지장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 보면은 대개 보면 이게 바송에 하나 놓고서 네, 그냥 찌꺼기 같은 보내잖아요. 거. 네? 근데 그 어떤 그 기름을 갖다 분해시키는 무슨 다른 거 없나? 시설 같은 게? 그거 좀 알아보셔갖고 그 식당에다가 아예 설치를 하게끔 그러면은 그런 게 내려가갖고 나중에 뭐 하수관이 막히고 뭐 이런 거 돈 크게 들어가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어떻게 네, 진행을 알겠습니다. 하는 건가? 네. 식당 같은 경우에 그 기름비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아울러서 이게 보면 여름철에 또 특히 이제 심한데 이제 가을철 지나면 이제 겨울철에도 그러고 그러는데 이 여름철에 이제 비 오고 소나기 쏟아지면 이제 쓰레기 근데 겨울철 되면 낙엽 뭐 이 부분이 이제 하수관로라든가 뭐 매너 같은 다 막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준설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도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절하게 준설을 해야 되잖아. 네. 게다가 이게 도로변 옆에도 보면 이게 맨홀들 있잖아요. 그 하수관로 이제 그런 데도 막힌 데가 많아요. 다른 게도 우리 그 의회에서도 한번 청소를 나갔었지만은 여기 은혜로 네. 거기 옆에도 보면 낙엽도 들어 막혔어 아예. 네. 청소가 안 되니까 뭐 어떻게 그래서 그걸 그 외국 같은 경우에 가보면은 이 맨홀이 뚜껑이 있으면은 거기에 뭐 담배꽁초 막 집어넣잖아요. 그 위에다 천망을 이렇게 쳐놨더라고 밑에다가 그리고 맨홀 뚜껑 닫고 그리고 일정 부분 청소하는 사람들이 맨홀 뚜껑 열고 철망만 걷어갖고 그러면 찌꺼기 담배꽁초 이런 거 사거리 안 들어가니까 그런 방법도 하고 있더라고 외국나라 같더니. 그런 방법도 참 좋긴. 근데 이제 왜 철망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이제 집중호우 같은 거가 내려왔을 때 물 빠지는 아니, 그 집중호우라든가 이럴 때는 좀 빼더라도 평상시에는 되게 보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솔직히 저도 담배 피고 그러지만 담배 그냥 하수구 구멍만 있어서 다 갖다 집어넣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러한 걸 갖다 철쭉만하게 이렇게 놓으면은 그것만 걷어내면 되잖아요. 청소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뭐 공공근로자들도 그것만 싹 빼려갖고 주시면 되고. 그래야지 막히고 뭐 이런 게 덜 할 거라고 보이시는데 그런 걸 한 번 더 검토해보세요. 다른 지자체들도 있고 우리가 일본 갔을 때도 그거 봤어요. 그렇게 한 거로 상당히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봤고 그다음에 공통상으로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자꾸 녹화하시면서 자꾸 얘기하는데 뭐 수도가하고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그 일부 업체에 너무 편중돼서 사업 주는 거 이거 좀 지양 좀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게 두 번째는 이제 관내 업체한테 좀 갈 수 있도록 골고루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각별히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대기님. 29페이지 장남수산 하수처리 하수관로 정비원과
여기하고 뭐 31페이지 지금 통곡남부 하수처리 뭐 하수가로 전동사고 뭐 똑같은 그런 성격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 다 했습니까? 장당지사 하루처리 분부 사업은 12월 15일 날 업체 선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설계는 몇 개월 정도 잡는데? 설계가 다 끝나가지고요. 설계 끝내서 이제 끝나가지고 공사 업체 선정. 2월부터 공사 들어가. 그러면 설계는 지금 다 거의 네, 끝났습니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남부 성북남부는 지금 설계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설계하고 있고. 예.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 저기 장남지사 하수처리 공부는 내년에 하겠네요. 2월 달에. 2월 달에 시작을 할 예, 때. 예. 공사 들어갑니다. 겨울에 업체 선정하고. 예, 예. 그다음에 뭐 이제 저 재정 저걸 보고 그다음에 회계 저기 한 다음에. 이제 행정 절차는 이제 끝났고요. 국비까지 다 받아 결정돼가지고요. 공사 이제 시공사 계약만 남은 거예요. 네. 15일 날 선정됩니다. 12일 날. 15일 날. 15일 날. 그리고 아까도 동료님 얘기했지만 이 하수처리 공부할 때 BTL도 똑같은 현상이 네. 얘기했지만 반경을 좀 식당 같은 데는 반경을 좀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지금 100mm로 지금 다 왔잖아요. 150mm로 지금 다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가게 그 규모를 봐가지고 여기는 좀 크다. 솔직히 식당 안에다가 기름 제거막 장치를 해가지고 하는 게 원칙이라고 봐집니다. 근데 그걸 지금 법적으로 강요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저희가 전부 다 준수를 해내는 상태 네.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식당에 기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봐가지고는 그 현장에 맞게 좀 설계해가지고 광경을 좀 넓혀주는 게 네. 저희한테도 나중에 공사가 덜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지금 34페이지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것도 조개터 이러는데 통곡 하수 처리구역으로 이것도 이쪽에 그때 저기 하면서 안 하셨어요? 네,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개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거 개발한 데가 그렇게 그리 오래 15년 정도. 거기는 돼 있고요. 분리식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 조개 정확히 되는 되지는 게 이제 거기 그 도시 개발하는 지역 말고 왜 지역? 몇 지역이요? 네. 몇 지역이 거인남리 뭐 이쪽 한국동 이쪽이고요. 지금 거기는 정화조 폐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그리고 지금 BTL 공사 중에 문제가 나오는 게 업체가 지금 그것도 지금 BTL 했던 데서 간간히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척을 해놓고 안 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공사가 힘든 데는 안 했더라고요. 배경공사 거리를 길게 뽑아오는 데는 공사 거리를 막 그냥 안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저희가 그 BTL 사업지구에서 정화조를 밀폐한 현황이 있어요. 정화조 밀폐된 데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두 단위 숫자 프로 정도는 되고요. 그 안에서 솔직히 하수관로 분리를 안 해가지고 한 데가 있다니까요. BTL 보관대에서요. 네. 저도 그래서 올해도 지금 연락을 두 군데가 드려가지고 그쪽에서 처리를 해준 게 있고 한 집은 수용가가 죽어도 안 하겠다는 집도 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공공적인 목적에서는 지금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일부 사유 때문에 사유지 반대해서 못한 경우는 있는데 대부분이 뭐 내부 정화조라든가 수거식 그런 것 때문에 또 정화조가 한 없다고. 번 정도 네. 우리가 지금 여기 조개태 이런 같은 경우도 지금 가옥이 배수설비 정비 가옥이 345가구면 어차피 여기 하수관로 정비를 한다 보면 345가구가 했는지 우리가 BTL 가구 수가 나오면 BTL 가구 수가 총 몇 가구라고 파악이 되잖아요. 네. 그게 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만약에 1000가구면 1000가구가 공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한 미세하지만 1~2%는 안 했다고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BTL 공사를 하는 분들도 어차피 자기네도 사업량을 갖고 들어왔는데 공사가 안 하려고 들더라고요. 골치 아프니까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가 정밀공사 했는데 우리가 지금 비텔 공사 한 부분에 지금 인수를 16년도 지금 한 9월 달에 받았나요? 비텔 공사 지금 저기 인수 받았나요? 지금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배수 설비가 30군데가 들려가지고요. 예. 12월 달에 끝나면 예. 아마 올 말에 받을 계획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받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인수할 때도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다시 한번 점검을 체크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새롭게 지금 비텔 공사가 뭐 기본적인 준공이 돼가지고 인수 맡을 때는 되지만 우리가 새롭게 비텔 공사를 하는 데는 색소 실험하고 연막 실험을 좀 계약을 맺을 때 연막하고 색소를 좀 같이 병행해서 해주십시오. 연막 갖고는 솔직히 이게 판단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좀 분석을 해가지고 해야지. 사진으로 예. 자료를 분석을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나중에 역류 현상도 막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어디서 기본적으로 차가지고 들으로 흘러나오는 걸 판단했지, 연막 하나만 갖고는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보는 거니까 레벨 관계도 볼 수도 없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하수가 건데 79페이지 지금 맨 마지막에 대한리 오수관로 정비공사를 하면서 증액이 지금 7억 8천에서 1억 3천 정도가 됐어요. 네. 근데 저지대 가옥 자가 펌프장 설치 리가구를 해줬다고 나와 있는데 하수관로하고 저지대 자가 펌프장 설치해주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항도 아마 작년에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작년도에 지적하신 이게 네 가구가 이게 왜 개인적으로 설치해 주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연도가 하나도 안 나와 있으니까 저기로 보면 되구나. 15년도. 그럼 다음부터는 이 감사 자료를 낼게요. 네. 연도별 부분을 순서대로 좀 해주든지 예, 이거 잘못됐습니다. 좀 그렇게 해줘야지. 자꾸 그러면은 중복해서 또 중복질이가 자꾸 나갈 수밖에 네. 없다고. 82쪽부터 올해 해당이 됩니다. 82쪽. 82쪽에 지금 맨 위에요. 지금 네. 주민편익사업 K6 주변 소규모 하수도 공사인데 현덕 지역인데 네. 90억에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감액을 12억을 시켰어요. 예. 근데 어떻게 돼가지고 감액 시켜가지고 물론 이상이 있으니까 감액을 시켰다고 뭐 묵제대로 돈을 줄였다고 잡았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신항 112 기름 3리 5성 연계관로 사업량을 재촉시켜버렸거든요.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 실황 1, 2라고요. 기름 3리가 평택호 관광단지로 연계하는 쪽으로 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평택호 관광단지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향후에 뭐 이제 5성이라든가 향후에 현덕이라든가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지금 삭감을 시킨 겁니다. 왜냐면 평택호 관광지를 통해서만 가야 되는 그 관로다 보니까. 예. 그러면 설계했을 때 지형도를 안 보고 저기 레벨을 안 보고 설계를 아니 레벨이 아니고요. 평택호 관광단지가 조성이 될 줄 알고 네. 될 줄 알고 글로 통과하는 쪽으로 설계 반영시켰는데 관광단지가 늦어지니까 삭감을 시킨 거죠. 노선 1.9km를 삭감시켰어요. 그래서 감이 된 겁니다. 아니 한번 보세요. 현덕지구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현덕지구 지금 배수 소규모 하수도 공사 아니에요.
5성 관로로 그러면 맨 처음부터 이건 판단을 잘못한 거죠. 네, 잘못한 겁니다. 평택과 관광단지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어떤 관로에다가 우리가 붙일 것인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설계 자체에서부터 판단을 잘못해서 사업량을 잘못 제시를 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감액된 부분도 붙였다고 잘했다는 게 사후라도 감액을 시켜준 건 좋은데 아니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레벨이 안 나오니까 이거는 아마 현장에서 토론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건 재척을 시키자로 갔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감리가 있으니까 감리에서 실정 보고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 이게 설계가 나왔을 때 그거 우리는 못 봤나요? 이게 설계가 근데 이게 2010년도에 이제 그때 오래되다 2009년도부터 2010년도에 이제 설계가 된 건데요. 설계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에 이제 기름 근데 담배라든가 소장님 세월이 많이 지났어도 레벨의 형상은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신항 1이라든가 기름 3리가 자연 구배로 가게 되면 이제 그쪽 현덕 처리장 그쪽 지금 그 건관리 그 저기로 가는 게 맞습니다. 네. 사실은 그런데 지금 거기가 늦어지고 또 오성 처리장하고 사실 이 거리가 신항리하고 기름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오성 처리장이 지금 이제 늦어지다 들어가기 보니까. 때문에 더 빨리 되기 때문에 이제 그쪽 지역을 지척시키는 것보다는 이쪽 오성 처리장으로 넣는 걸로 해서 이제 변경을 시켜가면서 그쪽 검토를 해봤습니다. 근데 자연 구배식으로 가면 원래는 저쪽 건관리 쪽에 그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럼 레벨 안 나왔을 때 하수 처리가 가능한가요 여기가? 재척을 시켜줬을 때? 이제 그쪽에서 된다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펌프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성 처리장으로. 근데 웬만하면은 펌프장 같은 거를 통하지 않고 자연 배수를 네.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돼서 이제 자연적으로 연장비리가 좀 나오더라도 그게 향후에도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예. 이거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시 한번.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평택시에서 가장 큰 펌핑장이 지금 하북 쪽에서 지금 이 장당차리 분구로 넘기는 펌프장이 가장 큰 걸로 제가 알는데 작은 펌프장이라도 자연 배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연장선으로 끌고 가더라도 자연 배수가 좋다고 설계가 좋다고 봐지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공사가 끝난 건가요?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올 12월에 끝납니다. 올 12월은?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신항 1, 2라 기름 3리, 5성 연계관로 사업이 네. 자연 배수가 필요한 건지 지금 말해가지고 저쪽으로 보내면서 펌프장이 필요한 것인지 지금 당장의 사업비만 생각하지 말고 정상적 경비 들 것까지 생각을 해서 한번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200ml 내춘격 하수관 강급 수량 5기 정정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 하수도 다 똑같은 부분인데 그리고 공사가 현장이 지금 상하수도만 있는 게 아닌데 예. 제가 봤을 때 박영 우리가 자재를 썼을 때 거기에 맞는 자재를 써야 되는데 솔직히 설계를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사업 저기를 줬는지 굉장히 자재 자체가 안 맞아가지고 나중에 자재 변경 설계를 해놓은 경우도 나오더라고요. 이 문제도 911번, 200mm 911번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 418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수량 5기가 돼가지고 삭감시키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설계가 지금 자재에서 적정하지 않는 자재로 설계를 주면은 주변 거하고 자재 특히 하수 상수 같은 경우는 주변하고도 좀 같이 연계를 봐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봐주고 설계를 주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장을 설계하는 데 가서 현장을 철저하게 검증을 한다면은 방관을 써야 되는지 PVC관을 쓰면서 이중관을 써야 되는지 내구성 있는 걸 써줘야 되는지 그 판단이 서야 되는데 그런 판단 없이 그냥 설계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보면 현장에서는 안 맞고 어떻게 보면 강관을 쓴다는 건 우리가 PVC관을 써도 되는데 강관을 쓴 거는 낭비라고 봐지거든요.
벌써 자재 가격 차이가 벌써 한 3배 정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적정 자재를 쓸 수 있게 설계를 하는 것도 그런 것도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8페이지서부터 지금 90페이지까지가 공모사업 현황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물론 뭐 상하수도 사업소 같은 경우나 관리과나 공모사업이 한 건이 없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제 중앙정부나 도비를 어떻게 내시를 받거나 타국에서는 공모사업밖에 없다고 해요. 지금 추세가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바꾸다 그래가지고 이쪽을 하나의 시작도 못하고 나면은 우리한테는 다음서부터 시 예산만 갖고 공사해야 될 경우도 올 수도 있다고 봐요. 하수가 됐든 상수가 됐든 관리과는 거의 뭐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모사업이 중앙이나 도에서 공모사업 해는 것도 면밀히 봐가지고 자꾸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03페이지하고 지금 109페이지하고 지금 우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LH 본사에서 내부 결제도 진행 중이고 지금 계획을 바꾸는 거고, 109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LH 공사에서 우리가 이제 이관을 받은 거 아니에요. 네. 나중에 가서도 이런 부분도 이관 받을 부분이 LH는 어차피 분양하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다 시로 이관을 시켜주고 가잖아요. 상수가 진행을 직접 했던 하수가 했던. 네, 그랬을 때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설계에서부터 같이 협의가 면밀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이관 박아놓고 시비로서 그 이제 보수를 해야 될 경우도 나온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LH가 됐던 어떤 저기 지구단위 계획이 됐던 뭐 공용사업이 됐던 이런 거만큼은 설계서부터 같이 협의가 되나요 지금? 100%? 지금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가 들어갔을 경우 지금 뭐 이 설계 안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 설계가 돼가지고 지금 공사가 진행된 부분도 있고 이관 받는 부분도 지금 나오잖아요. 네. 이랬을 때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설계에 참여를 안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자재를 해가지고 넘겨줬다고 받았을 때 하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시부터 어떤 저기가 되더라도 설계시부터 같이 면밀하게 협의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체육공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참여해서 그 주민 의견을 받아가지고 여기다 반영시키고 대부분의 뭐 경기도시공사가 됐던 특히 공사, LH공사가 됐던 그러면 지네가 설계해가지고 설계해주고 그냥 이관 받아라 했을 때는 면밀하게 지금 109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받는 거 아니에요. 네, 호사물 이담이 같은 네, 이미 다 받았습니다. 예. 네. 우수갈로, 우수면허, 우수갈로 그다음에 뭐 몇 개씩 해가지고 쭉 몇 킬로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설계에서 우리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지네들끼리 해가지고 그냥 싼 자재를 넣거나 기본적으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가장 적정하게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설비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관해주면 그때 가서 안 받는다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112페이지 오송공공 하수처리시설 지금 건설공사인데 사업비가 200 요건 2014년도 네, 그러니까 한번 그거 보자고요. 2억 8,600만 원에서 지금 집행자금이 2억 8천이 남았잖아요. 예. 그 다음 년도로 하면 지금 2015년도로 넘어가잖아요. 네. 오송공공 하수처리 시설에서 지금 국도비를 또 이제 사업비를 받았겠죠. 네네. 네?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연도별만 표기한 겁니다. 예, 연도별 표기를 해줬지만 2014년도에서 15년도로 지금 2억 8천이 넘어갔는데 또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했는데도 지금 사업비가 집행 잔액이 206억 3천만 원인데 집행 잔액이 206,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거를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사업비를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실질적으로 206억을 받아놓고 행위는 하나도 안 일어났다고 판단밖에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 이 사업은요, 네. 이제 환경부에서 이 국비 지원이 좀 너무 이렇게 저희가 설계 중에 설계 초기에 국비를 너무 빨리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집행을 못하고 올해도 집행 못했습니다. 아니 설계도 안 끝났는데 사업비를 주는 경우도 있나요? 예,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올해까지도 아직 집행을 못하고 이제 올해 업체가 선정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물론 국비를 좀, 예, 국비하고 도비를 지금 내시를 받았으니까 159억하고 지금 2015년도에 받은 금액을 하나도 지금까지 못 쓰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 중에. 그러면 뭐 줬으니까 뭐 예, 안 받을 수. 그렇죠. 예. 그냥 조용히 하고 예. 받고 불용액으로 남겨 있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지금 예산에 저기 예, 됐다고 그렇습니다. 봐지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해서 사실 뭐 이게 주기 아니 안 주는 거보다 줘가지고 예. 갖고 있으면 조기 받아요. 집행에 그래. 이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게 상의를 해서 조기 집행에는 빠졌지만 어쨌든 이건 저희가 요구치 않은 국비를 너무 빨리 줘서 그래서 환경부에서 앞으로 설계가 다 돼서 올리면 그때 국비 주겠다. 그렇게 이제 방침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 최소한 설계돼가지고 설계된 것만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 내시를 해주더니 어차피 그쪽은 예비비성으로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국비는 항상 이렇게 준다고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각 시군에 이렇게 줘야 되기 때문에 줄 때 빨리 저희 쪽에서 받아놓는 것이. 아 그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회계상으로 이거 따져보다 보니까 이거는 네, 왜 이거는 불용액으로 가고 예산상이 예. 굉장히 하여튼 회계상으로는 지금 안 맞는 거거든요. 예. 계속 이게 비걸지고 있습니다. 예. 특이한 상황입니다. 이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주민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정지 선언을 합니다.